캠피나스 외곽의 산타크루즈 지역은 평소와 같은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작은 가게들이 문을 열고 공기 중에는 튀김 만두 냄새가 가득했으며 아이들은 서둘러 학교로 향했다. 그러나 이 도시의 한적한 모퉁이의 조용한 일상은 겉보기에 단순한 사건으로 인해 깨졌다. 빈 땅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청소년이 황금색 털을 가진 앙상한 암캐를 발견했는데 그 개는 10마리의 강아지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마르고 더럽고 버려진 채로 그녀의 연약한 몸은 지난 새벽의 추위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이 사건은 빠르게 동네를 둘로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위험으로 보았다. 더러움, 질병, 불편함. 딱딱하고 실용적인 주민협회 회장인 박 여사는 동물관리소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제거해야 할 위생 문제였다. 혐오감은 거의 집단적이었다. 단, 고통과 그리움에서 일어선 조용한 인물을 제외하고 수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해온 과부김 할머니는 그 절박한 어미를 보고 애도의 일상을 깨뜨렸다. 낡은 담요와 따뜻한 우유가 담긴 그릇을 들고 그녀는 이웃들의 비난의 시선 아래 길을 건너게 옆에 진흙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개의 머리를 만지며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의 첫 불꽃이 시작되었다. 동네 아이들은 노인의 행동에 감동받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음식, 물, 담요를 가져왔다. 젊은 벽돌공은 임시 대피소를 지었다. 학생들은 주변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었다. 희망은 위협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는 드문 것을 대표하게 되었다. 적극적인 연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를 허용할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분노한 상인들의 손에는 청원서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동물관리소가 호출되었다. 그러나 희망의 수호자들의 반응은 빨랐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룹이 형성되었고 수의사가 소환되었으며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이 엄격하게 조직되기 시작했다. 희망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동네 전체가 그녀를 찾기 위해 멈췄다. 새끼들을 위해 숨겨두었던 음식을 물고 돌아온 그녀의 귀환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의 인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저항이 커지면서 김 할머니의 마당은 동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전에는 조용했던 집이 다시 생명으로 맥동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공감과 책임에 대해 배웠다. 문제아로 여겨졌던 청소년들은 목적을 찾았다. 편견은 협력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분열은 여전히 존재했다. 대피소에 대한 반달리즘 행위들이 갈등을 재점화시켰다. 그러나 낙담시킬 수 있었던 것이 더욱 단결시켰다. 가족들은 누가 강아지들을 맡을지 경쟁하기 시작했다. 학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개들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영감을 주었다. 기적, 용감함, 프리다와 같은 강아지들의 이름은 동네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상징으로 길거리에서 울려 퍼졌다. 전에는 격렬한 반대자였던 주민협회 회장은 장애가 있는 그녀의 손녀가 기적에 매료되었을 때 양보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강아지와 아이 사이에 형성된 유대는 구원의 공간을 열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약함이 더 이상 약점으로 보이지 않고 힘으로 보이는 이야기. 가장 비판적인 상인인 이 씨는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대피소를 파괴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의 공개적인 고백, 이어진 수리 행동, 그리고 강아지 중 하나를 입양하겠다는 약속은 가장 강한 저항의 끝을 봉인했다. 이제 헌신적인 가족들에 의해 입양된 강아지들의 작별 파티는 지역 행사가 되어 산타크루즈 광장을 가득 채우고 이야기를 공동체 재탄생의 상징으로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김 할머니와 함께 남아 그녀의 집을 성역으로 변모시켰다. 프로젝트는 확장되고 새로운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전에는 무관심과 두려움으로 특징 지어졌던 동네는 이제 어떻게 단결, 공감, 그리고 한함캐의 조용한 인내가
전체 장소의 인간성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 기억되었다. 그 강아지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곧 그것은 단순한 동물 구조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마음과 지역 사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김 할머니의 집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희망의 집이라고 불렀다. 주말마다 아이들은 그곳에 모여 희망과 놀았고 다른 동물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김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집은 항상 방문객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 그리고 이웃들의 담소가 그녀의 일상을 채웠다. 희망이 그녀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김 할머니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아왔고 그녀의 웃음은 더 자주 들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그들의 동네에 이런 동물 피난처가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불필요한 소음과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특히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인 최 씨는 이 상황에 특히 화가 났다. 그는 자신의 가게 근처에 항상 사람과 동물이 모여 있는 것이 자신의 사업에 해롭다고 믿었다. 최 씨는 주민협회 회의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김 할머니와 희망 편에 섰다. 심지어 주민협회 회장마저도 그의 불평을 무시했다. 최 씨는 이것이 단순한 동물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것은 동네에서의 그의 영향력과 존경에 관한 것이었다. 항상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그 개를 싫어하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그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김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그가 김 할머니의 집에 다가갔을 때 그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희망과 그녀의 강아지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그의 마음속에서 변했다. 그는 이 동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았다. 그는 문득 자신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김 할머니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최 씨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김 할머니는 그에게 희망을 찾은 날에 대해, 그리고 그 개가 어떻게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 씨는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최 씨는 더 이상 희망과 김 할머니의 활동에 반대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게를 이용하여 동물 보호를 위한 기금을 모았고 다른 지역의 유기동물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이제 동네는 완전히 변했다. 전에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를 돕고 지원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더 잘 행동했고 청소년들은 동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심지어 범죄율도 감소했다. 희망이라는 한 마리의 개가 전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다. 몇 달 후 희망은 5마리의 새 강아지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동네 전체가 축하했다. 강아지들이 충분히 컸을 때 그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가정에 입양되었다. 하지만 희망은 항상 김 할머니와 함께 남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했다. 희망은 김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고 김 할머니는 희망에게 사랑과 안전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왔다.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희망은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화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하나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전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의 의미를 가르쳤다. 산타크루즈 동네는 이제 희망의 동네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멀리서도 왔다. 그들은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김 할머니는 종종 희망을 안고 마당에 앉아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말로 이야기를 마쳤다. 희망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깨울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희망은 항상 꼬리를 흔들며 그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희망이 김 할머니의 삶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김 할머니의 집은 더 이상 고요하고 쓸쓸한 곳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희망과 그녀의 10마리 강아지들은 집 뒤뜰에 만들어진 임시 보금자리에서 지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청소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계속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동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 김 할머니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아지들과 놀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김 할머니가 망설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지냈고 갑자기 그녀의 집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것은 그녀에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강아지들의 행복한 짖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소리들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여사, 주민협회 회장은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물들이 동네에 불필요한 소음과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특히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 김 할머니의 집으로 몰려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해. 그녀는 다른 부모들에게 말했다. 강아지들과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녀들이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책임감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들은 오랫동안 김 할머니가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했다. 이제 그녀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을 보니 기뻤다. 하지만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물관리소에 연락하여 김 할머니의 집에 있는 개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것들은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물관리소는 그녀의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담당자를 보내기로 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희망과 그녀의 강아지들이 데려가질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김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준 이 동물들마저 잃는다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 동네의 젊은 수의사인 정 박사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자원하여 희망과 그녀의 강아지들을 검사하고 필요한 모든 예방접종을 제공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건강하고 어떤 질병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작성했다. 이것으로 동물관리소를 안심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김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의 개들이 건강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김 할머니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정 박사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친절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다. 그녀는 그들의 동정심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동정심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차이를 만들었다. 동물관리소 담당자가 방문한 날, 김 할머니의 집 앞에는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희망과 그녀의 강아지들을 지지하기 위해 왔다. 심지어 학교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이것을 생태학과 시민 책임에 대한 교훈의 기회로 보았다. 담당자는 이 모든 관심에 놀랐다. 그는 단순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러 왔는데 대신 전체 지역 사회의 움직임을 발견했다. 그는 신중하게 희망과 그녀의 강아지들을 검사했다. 그는 정 박사가 제공한 증명서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는 김 할머니가 그들을 돌보기 위해 만든 모든 준비를 보았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보입니다. 그는 발표했다. 개들은 건강하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머물 수 있습니다. 군중은 환호했다. 아이들은 기쁨으로 뛰었다. 김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희망은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한 것처럼 그녀의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동네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물관리소 담당자가 떠난 후 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경고했다. 당신은 이 동물들을 계속 여기에 둘 수 없어요. 그들은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아이들을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박 여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이 개들은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내가 다시 살 이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동네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아이들은 책임감과 공감 능력을 배우고 있어요. 어른들은 서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지역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아니요, 박 여사,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박 여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김 할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손녀 수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할머니, 와서 봐요.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요. 수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더 작고 약했다. 정 박사는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싸우고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 여사는 그녀의 손녀가 그 강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수지의 얼굴에서 빛나는 기쁨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위생 문제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희망에 관한 것이었다. 연결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 기회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수지에게 걸어갔다. 그는 무슨 이름이니?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기적이요. 수지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남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마치 기적 같아요. 박 여사는 그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 작고 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싸울 의지가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 강아지가 수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지도 사고 후 싸워야 했다. 그녀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도 일종의 기적이었다. 무언가가 박 여사의 마음속에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눈에서 같은 결단력, 같은 생존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개들이 단순한 위생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다.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생존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수지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그녀의 소중한 손녀에게. 아마도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아마도 이 개들이 여기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은 첫걸음으로 시작된다. 그날 밤, 희망이 갑자기 사라졌다. 김 할머니는 그녀를 찾기 위해 동네 전체를 뒤졌다. 모든 사람이 도왔다. 심지어 박 여사조차도 수지의 휠체어를 밀며 찾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찾았다. 마침내 자정이 다가올 때 그들은 희망을 발견했다. 그녀는 빈 땅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 쓰레기 더미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그것은 음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음식을 찾고 있었다. 심지어 김 할머니가 그녀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희망의 헌신과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딸, 수지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의 딸도 수지를 위해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어떤 어머니라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희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너와 내 새끼들을 돌볼게.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박 여사는 희망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여전히 규칙과 규정이 지켜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개들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사랑과 희망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주민협회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희망과 그녀의 강아지들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이 개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규칙을 따르고 우리 동네에 긍정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망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이것은 김 할머니와 희망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이었다. 주민들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적절한 계집과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들은 교대로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정을 만들었다. 그들은 심지어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들이 동물 돌봄과 책임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희망이 있었다. 한때 버려지고 잊혀진 개였던 그녀는 이제 전체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그들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수지는 기적과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다. 그녀는 매일 김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여 그를 돌봤다. 그녀는 그에게 먹이를 주고 그를 씻기고 그와 놀았다. 그리고 천천히 기적은 강해졌다. 그는 더 이상 가장 약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장 활동적이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중 하나였다. 정 박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야. 그는 말했다. 나는 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해냈어. 그리고 그것은 모두 수지 덕분이야. 수지는 빛났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무언가에 좋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기적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차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 희망 프로젝트는 계속 성장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리고 천천히 동네는 변했다. 예전에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했다. 예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공원이 이제는 사람들과 그들의 개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김 할머니의 집, 한때는 슬픔과 고독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웃음과 기쁨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개들이 동네에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불필요한 소음과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인 최 씨는 이 상황에 특히 화가 났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사업에 해롭다고 믿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이 희망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김 할머니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그가 찾은 것을 파괴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희망과 강아지들에게 먹이를 주러 뒤뜰로 나갔다. 그녀가 본 광경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계집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울타리는 무너져 있었다. 음식과 물 그릇은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희망과 강아지들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희망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내 소중한 아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희망은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김 할머니를 신뢰했다. 그녀는 김 할머니가 그녀를 보호할 것을 알았다. 김 할머니는 즉시 정 박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15분 안에 도착했다. 그는 희망과 강아지들을 검사하고 그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신체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하네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가 이것을 일부러 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개들을 해치려고 했어요. 정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즉시 도움을 제공했다. 남자들은 새로운 계집과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음식과 물을 가져왔다. 아이들은 강아지들을 달래기 위해 그들과 놀았다. 심지어 박 여사도 왔다. 그녀는 김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거예요. 그녀는 약속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개들을 보호할 거예요. 김 할머니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웃들의 지지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동네에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지역사회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소속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계집 주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밤에 교대로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개들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의 일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은 모두 희망과 그녀의 강아지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 씨는 회의에 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 머물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두려워했다. 그는 그들이 그가 계집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그가 한 일을 후회했다. 그는 분노의 순간에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과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그는 이 희망 프로젝트가 그의 사업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저녁, 김 할머니는 희망과 함께 그녀의 마당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계집은 완성되었다. 새로운 울타리는 설치되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들의 새 집에서 놀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여전히 누가 계집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 경험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더 가깝게 만들었는지도 보았다. 그녀는 이웃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 도움을 주었는지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빨리 행동했는지, 얼마나 지지했는지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쁜 사건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의 정원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올려다보고 최 씨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불편해 보였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비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들어와요. 김 할머니는 말했다. 최 씨는 천천히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는 희망과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지 보았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김 할머니, 그는 마침내 말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 씨의 눈에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한 일을 볼 수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는 그의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최 씨는 앉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어떻게 그가 계집을 파괴했는지, 왜 그랬는지 설명했다. 그는 그가 느꼈던 분노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영향력과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했다. 저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단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최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최 씨, 그녀는 말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모두 때때로 분노와 두려움에 휩쓸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기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런 친절과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비난을 기대했다. 그는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는 속삭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계속했다. 당신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역사회에 당신이 한 일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럴 것입니다. 그는 약속했다. 저는 내일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한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최 씨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또 다른 치유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최 씨는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일을 말했다.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저는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더 좋은 시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아지들이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 할머니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방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최 씨가 계집을 파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이런 관대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았다. 그들은 그가 정말로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은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가 처음으로 말했다. 최 씨,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기를 가지고 와서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할 것입니다.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거부를 기대했다. 그는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용서와 수용을 찾았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회의 후 최 씨는 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말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이 그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당신은 사실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매우 강력한 교훈이에요. 최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 할머니의 지혜와 친절함에 감동받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놀랐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희망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다. 그날 오후, 최 씨는 그의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 그는 건축업자들을 고용하여 더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 그는 입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여성인 소영을 고용하여 김 할머니가 개들을 돌보는 것을 돕게 했다. 소영은 동물을 사랑했다. 그녀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대학에 갈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녀에게 완벽했다. 그녀는 실용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녀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김 할머니와 희망을 도울 수 있었다. 며칠 안에 김 할머니의 마당은 변했다. 이제 적절한 계집과 실행 공간이 있었다. 깨끗한 물과 음식을 위한 적절한 그릇이 있었다. 강아지들을 위한 장난감과 담요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개 천국 같았다. 소영은 매일 와서 김 할머니를 도왔다. 그녀는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을 씻기고 그들과 놀았다. 그녀는 또한 김 할머니에게 회사를 제공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김 할머니는 소영이 그녀의 삶에 들어온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소영을 자신의 손녀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강아지들도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약하고 병든 강아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강아지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 주위에서 편안했다. 그들은 다른 개들과 잘 어울렸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정 박사는 그들의 변화에 놀랐다. 이것은 놀라워요. 그는 말했다. 저는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처럼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희망도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그녀의 강아지들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입양 프로그램도 성공적이었다. 많은 가족들이 강아지를 입양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면접을 받고 가정 방문을 받고 그들이 강아지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배경 조사를 받았다. 과정은 엄격했다. 최 씨는 강아지들이 좋은 가정에 가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 그는 그들이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신중함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 번째 강아지가 입양되었을 때 그것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강아지의 이름은 용감함이었다. 그는 가장 모험적이고 호기심 많은 강아지였다. 그는 늘 무언가를 탐험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입양한 가족은 그에게 완벽했다. 그들은 2명의 활동적인 어린 소년과 함께하는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용감함에게 놀고 탐험하고 모험을 할 많은 기회를 줄 것이었다. 용감함이 그의 새 가족과 함께 떠날 때 김 할머니는 울었다. 그녀는 그를 그리워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가 좋은 가정을 찾아서 행복했다. 그녀는 그가 사랑받고 돌봄을 받을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다른 강아지들도 곧 입양되었다. 각각은 그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찾았다. 각각은 사랑과 돌봄을 받을 것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입양은 지역사회를 위한 축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 강아지는 입양되지 않았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수지는 그와 너무 강한 유대를 형성했다. 그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박 여사는 마침내 굴복했다. 그녀는 수지가 기적을 입양하도록 허락했다. 수지는 기뻐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만의 개를 원했다. 그녀는 항상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이해할 친구를 원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기적을 통해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 기적은 수지에게 완벽했다. 그는 그녀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다르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휠체어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들은 특별한 유대를 공유했다. 그들은 둘 다 역경을 극복했다. 그들은 둘 다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함께 묶었다. 희망은 여전히 김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김 할머니의 곁에 머물 것이었다. 그녀는 김 할머니의 충실한 동반자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김 할머니는 그것에 대해 기뻤다. 그녀는 희망 없이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다. 희망은 그녀의 삶을 바꾸었다.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었다. 그리고 김 할머니는 영원히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었다. 희망 프로젝트는 계속 성장했다. 그것은 단순한 한계와 그녀의 강아지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지역사회의 노력이었다. 그것은 버려진 동물들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소유권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공감과 친절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최 씨는 프로젝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자금을 제공했다. 그는 자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켰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한 강아지를 입양했다. 그녀의 이름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가장 애정 어린 강아지였다. 그녀는 항상 껴안고 키스하고 애정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녀는 최 씨에게 완벽했다. 그녀는 그의 딱딱한 외피를 부드럽게 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더 친절하고 더 공감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다. 박 여사도 프로젝트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녀는 그것이 규칙과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그녀는 그것이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그녀는 심지어 지역 학교들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동물 돌봄과 책임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이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했다. 그들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그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공감과 친절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선생님들도 그것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것이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학생들이 더 책임감 있고, 더 배려하고, 더 공감적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교실에서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았다. 소영도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개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입양 과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리고 그녀는 김 할머니에게 회사와 지원을 제공했다. 그녀는 이 일을 사랑했다. 그녀는 동물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그녀는 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과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둘 다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정한 영웅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친절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감이었다. 그녀는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영웅이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영원히 그녀에게 감사할 것이었다. 희망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신문들이 그것에 대해 글을 썼다.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그것에 대해 보도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지역사회들은 그들 자신의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희망의 정신이 전국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김 할머니는 종종 그녀의 마당에 앉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가 처음 희망을 발견한 날을 생각했다. 그녀는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무서워했는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놀랐다. 희망은 이제 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했다. 그녀의 강아지들은 모두 좋은 가정을 찾았다. 지역사회는 더 강하고 더 단결되었다. 그리고 김 할머니 자신은 그녀가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있고 목적이 있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한 작은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한 작은 희망의 순간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다. 김 할머니는 희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내 소중한 아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내 삶을 바꿨어. 내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꿨어. 희망은 그녀의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항상 알았다. 그녀는 항상 특별했다. 그녀는 항상 희망의 운반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선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한 것을 기뻐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목적이 항상 그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김 할머니와 희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모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삶을 바꿀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많은 희망을 퍼뜨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날, 다른 이야기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그들은 단지 그들이 함께 만든 차이에 대해 행복했다. 희망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산타크루즈 동네를 비추었다. 김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변모했다. 한때 고독과 슬픔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활동과 웃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찼다. 뒤뜰은 잘 설계된 게 보호소로 변했다. 깨끗한 계집들, 잘 관리된 운동 공간,
그리고 심지어 작은 훈련 코스까지 있었다. 모든 것이 희망과 다른 유기견들을 위해 완벽했다. 네, 다른 유기견들. 희망의 강아지들이 대부분 입양된 후 김 할머니와 소영은 더 많은 유기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리에서 발견된 개들, 학대받은 개들, 버려진 개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그 개들에게 피난처와 음식, 의료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제공했다. 그리고 일단 개들이 건강하고 훈련되면 그들은 그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 보호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구조 작전이었다. 이것은 재활센터였다. 이것은 희망의 집이었다. 소영은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관리자였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했다. 그녀는 입양 과정을 감독했다. 그녀는 개들의 건강과 복지를 관리했다. 그리고 그녀는 김 할머니의 오른팔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김 할머니는 소영을 자신의 손녀처럼 여겼다. 그리고 소영은 김 할머니를 자신의 할머니처럼 여겼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를 보살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희망의 유산을 세워나갔다. 최 씨도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프로젝트에 재정적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간과 에너지도 기부했다. 그는 매주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개들을 돌보고 시설을 유지하고 입양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심지어 그의 사업 인맥을 활용하여 더 많은 기부금과 지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최 씨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한때 냉담하고 이기적이었던 사업가가 이제는 따뜻하고 관대한 지역사회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웃었다. 그는 농담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봤다. 사랑이, 그가 입양한 강아지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쳤다. 그녀는 그에게 취약함이 무엇인지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연결이 무엇인지 가르쳤다. 최 씨는 더 이상 그의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의 지역사회에,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차이에 집중했다. 박 여사와 그녀의 손녀 수지도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박 여사는 그녀의 조직 기술과 지역사회 연결망을 활용하여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번영하도록 도왔다. 그녀는 다른 지역사회 그룹들과 협력했다. 그녀는 지역 당국과 협상했다. 그리고 그녀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지와 기적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 되었다. 기적은 수지의 서비스 개가 되었다. 그는 그녀가 물건을 집어들고 문을 열고 옷을 벗는 것을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정서적 지원과 동반자 관계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독립성과 자신감을 주었다. 수지는 더 이상 자신을 제한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보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더 잘했다. 그녀는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장애가 있는 다른 아이들을 희망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이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개들과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다. 개들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개들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수용은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주었다. 그들은 개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책임감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교사들과 치료사들은 아이들의 변화에 놀랐다. 그들은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참여적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이들이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협력하고 더 잘 배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개들이 아이들의 삶에 가져온 기쁨과 목적을 보았다. 학교들은 희망 프로젝트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기적인 방문을 조직했다. 그들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교과 과정에 동물 돌봄과 책임감에 대한 수업을 포함시켰다.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했다. 그들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고대했다. 그들은 그들을 돌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배운 교훈을 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했다. 학부모들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자녀들이 더 책임감 있고, 더 공감적이고, 더 배려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녀들이 집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이 동물과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보았다. 많은 가족들이 희망 프로젝트에서 개를 입양했다. 그들은 단지 애완동물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을 가져올 개를 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유기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입양 이야기들은 영감을 주었다. 한 가족은 거의 걷지 못하는 나이 든 개를 입양했다. 그들은 그에게 휠체어를 제공했다. 그들은 그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과 관심을 제공했다. 다른 가족은 학대로 인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개를 입양했다. 그들은 그에게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그에게 천천히 신뢰를 쌓을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그는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스럽고 충실한 반려견이 되었다. 각각의 입양은 희망의 이야기였다. 각각은 변화와 치유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각각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였다. 지역 언론이 희망 프로젝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 할머니와 희망의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썼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기사를 썼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사를 썼다. 한 주요 신문은 희망의 집, 한 개가 어떻게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는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희망이 처음 발견된 날부터 프로젝트가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것은 김 할머니, 소영, 최 씨, 박 여사, 그리고 다른 주요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했다. 그리고 그것은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가져온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강조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공유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다른 지역사회들은 자신들의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 할머니와 그녀의 팀에게 조언과 지침을 구했다. 그리고 곧 희망 프로젝트 모델은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이니셔티브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전국적인 운동이었다. 김 할머니는 이 모든 관심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단지 한 마리의 버려진 개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더 많은 개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많은 지역사회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희망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희망 자신은 이 모든 관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다른 개들과 잘 어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지속적으로 김 할머니에게 충성을 보였다. 그들의 유대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의 기분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했다. 김 할머니는 희망에게 안정성과 안전,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했다.
그리고 희망은 김 할머니에게 동반자 관계와 목적, 그리고 기쁨을 제공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김 할머니와 그녀의 팀은 희망 프로젝트의 큰 행사를 계획했다. 그것은 지역사회 축하 행사였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할 것이었다. 그것은 입양된 개들과 그들의 새 가족들을 축하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사회의 단결과 지원을 축하할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희망의 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동네 공원에서 열 계획이었다. 모든 사람이 초대되었다. 입양된 개들과 그들의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기부자들, 지역관리들, 그리고 물론 전체 지역사회. 그것은 게임과 활동, 음식과 음료, 음악과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하루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더 많은 개들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입양 행사가 될 것이었다. 소영은 이벤트를 조직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정했다. 그녀는 기부자들과 스폰서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그녀는 이것이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기억할 날이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이것이 희망과 김 할머니에게 합당한 축하가 되기를 원했다. 최 씨는 이벤트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후원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를 후원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모든 개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가방을 후원했다. 그는 이 날이 성공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것이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더 많은 개들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했다. 박 여사는 이벤트에 대한 허가와 승인을 확보했다. 그녀는 지역 당국과 협상했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규칙과 규정이 지켜지도록 했다. 그녀는 이 날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이것이 문제나 합병증 없이 진행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기를 원했다. 수지와 기적은 어린이 활동을 조직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게임과 공예품, 얼굴 페인팅과 스토리텔링을 계획했다. 그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원했다. 그들은 특히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포함되고 환영받는다고 느끼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 날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했다. 김 할머니와 희망은 물론 손님들을 맞이하고 감사를 표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입양된 개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만날 것이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기부자들에게 감사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사회의 지원에 감사할 것이었다. 그들은 이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 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것이 희망과 인내, 그리고 지역사회의 힘을 기념하는 날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더 많은 개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했다. 희망의 날 준비가 한창일 때 김 할머니는 종종 그녀의 마당에 앉아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그녀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는 희망이 어떻게 그녀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기억했다.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었다.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지역사회를 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김 할머니는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그녀의 남편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녀가 홀로 있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마리에 버려진 개 덕분이었다.
김 할머니는 희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희망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게.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내 소중한 친구야.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내 삶을 구했어. 내가 내게 희망을 다시 가져다 주었어. 희망은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사랑의 빛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항상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김 할머니를 위해 그곳에 있어서 기뻤다. 그들은 서로를 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희망의 진정한 의미였다. 희망의 날이 다가오면서 김 할머니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많은 개들이 구조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많은 삶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평화와 만족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소영은 희망의 날 준비에 바빴다. 그녀는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날이 김 할머니와 희망,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날이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또한 이 날이 더 많은 개들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그녀는 모든 개가 희망처럼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모든 개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개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소영은 이 일을 사랑했다. 그녀는 개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김 할머니와 함께 일하는 것을 사랑했다. 김 할머니는 그녀에게 멘토가 되었다. 김 할머니는 그녀에게 친구가 되었다. 김 할머니는 그녀에게 할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소영은 그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었다. 소영은 또한 자신이 마침내 그녀의 열정을 찾았다고 느꼈다. 그녀는 항상 동물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항상 그들을 돕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대학에 갈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수의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여전히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소영은 김 할머니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언젠가 희망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를 겁나게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책임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녀에게 목적과 방향을 주었다. 그녀는 김 할머니와 희망의 유산을 이어갈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개들과 사람들을 도울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약속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희망이었다. 희망의 날이 마침내 도착했다. 그것은 완벽한 가을날이었다. 하늘은 맑았다. 공기는 선선했다. 그리고 나뭇잎들은 아름다운 황금색과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공원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부스와 테이블, 장식과 표지판을 설치했다. 음식 트럭들이 도착했다. 음악가들이 장비를 설치했다. 그리고 개들, 많은 개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모든 개들, 한때 버려지고 잊혀졌던, 이제는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건강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은 사랑받았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희망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김 할머니와 희망은 입구 근처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모든 개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가족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할머니는 압도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한 마리의 버려진 개를 돕기로 결정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무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매우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희망 프로젝트가 이룬 모든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구조된 모든 개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변화된 모든 삶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하루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즐겼다. 그들은 게임을 했다. 그들은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그리고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들은 활동구역에서 놀았다.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고 교류했다. 그리고 개들은, 물론, 뛰어놀고 탐험하고 즐겼다. 그것은 진정한 지역사회 축하 행사였다. 그것은 진정한 희망의 축하 행사였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두 번째 기회의 축하 행사였다.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입양 세레모니였다. 10마리의 새로운 개들이 그들의 영구적인 가정을 찾았다. 10가족이 그들의 삶의 새로운 구성원을 환영했다. 그리고 10개의 희망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많은 눈물이 흘렀다. 많은 껴안음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미소가 공유되었다. 김할머니, 희망, 소영, 최씨, 박여사, 수지, 그리고 기적은 모두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함께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들은 그들이 함께 만든 모든 차이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함께 퍼뜨린 모든 희망에 감사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김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군중은 조용해졌다. 여러분 모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여러분의 지원과 사랑, 그리고 친절함이 없었다면 희망 프로젝트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개들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삶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희망에 감사합니다. 군중은 박수를 쳤다. 많은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변화였다. 이것은 희망의 승리였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희망의 날 행사가 끝난 후 희망 프로젝트는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했다. 입양된 개들의 이야기와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다른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이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이 운영되는지 배우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과 김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다. 김 할머니는 이 모든 관심에 겸손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한 마리의 개를 도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이렇게 큰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더 많은 개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많은 지역사회들이 함께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희망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이 희망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김 할머니와 희망의 이야기, 프로젝트의 성장,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와 입양된 개들에게 미친 영향을 담고 싶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촬영했다. 그들은 김 할머니와 희망을 따라다녔다. 그들은 소영과 자원봉사자들을 따라다녔다. 그들은 입양된 개들과 그들의 새 가족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들은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기록했다.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이었다.
그것은 전국 네트워크에서 방영되었다. 그것은 시청자들로부터 감동적인 반응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프로젝트로 가져왔다. 기부금이 쏟아졌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더 많은 개들이 구조되고 입양될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이어 김 할머니는 희망 프로젝트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많은 개들을 도울 수 있는 더 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많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최 씨는 즉시 도움을 제공했다. 그는 도시 외곽에 큰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 있었다. 그것은 물이 흐르는 작은 시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개들이 뛰어놀고 탐험하기에 완벽한 넓은 공간이 있었다. 그는 그 부지를 희망 프로젝트에 기부했다. 이것은 희망 보호소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모든 버려진 개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는 장소. 김 할머니는 그의 관대함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개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희망을 퍼뜨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최 씨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과 희망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게 다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게 다시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제게 다시 희망을 갖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소영은 새로운 보호소의 설계와 건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녀는 그것이 개들에게 최상의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것이 개들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방문객들과 잠재적인 입양 가족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녀는 건축가, 수의사, 동물 행동 전문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했다. 그들은 함께 개들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설계했다. 그것은 편안한 계집과 넓은 실행 공간, 훈련 구역과 사회화 구역, 그리고 수의학 클리닉과 그루밍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교육센터와 방문객 센터, 그리고 입양 상담 공간을 갖추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닐 것이었다. 그것은 교육과 옹호, 그리고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한 센터가 될 것이었다.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 전체 지역 사회가 도왔다. 기업들은 자재와 장비를 기부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시간과 기술을 기부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어디든 필요한 곳에서 도왔다. 그것은 진정한 지역사회 노력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무언가였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 할머니와 희망은 여전히 그들의 원래 위치에서 일상적인 작업을 계속했다. 그들은 여전히 개들을 구조했다. 그들은 여전히 개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개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렸다. 김 할머니는 종종 그녀의 마당에 앉아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었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그녀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는 희망이 어떻게 그녀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 그녀는 목적과 의미,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마리에 버려진 개 덕분이었다. 김 할머니는 희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희망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게.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려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같은 지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김 할머니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여전히 프로젝트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지 믿을 수 있니? 내 소중한 친구야. 김 할머니는 속삭였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바꾸었는지 믿을 수 있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퍼뜨렸는지 믿을 수 있니? 희망은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항상 알았다. 그녀는 항상 특별했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 더 큰 것을 위해 운명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목적을 성취한 것을 기뻐했다. 새로운 보호소 건설이 완료되기까지 1년이 걸렸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그것은 현대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개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완벽했다. 새 보호소의 개관식은 큰 행사였다. 지역 뉴스가 그것을 다루었다. 지역 관리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물론 전체 지역 사회가 그곳에 있었다. 김 할머니가 빨간 리본을 자르는 영광을 얻었다. 희망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들은 함께 공식적으로 희망 보호소를 열었다. 그것은 그들 둘 다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시작한 모든 것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개들과 사람들을 도울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새 보호소는 즉시 운영을 시작했다. 더 많은 개들이 구조되었다. 더 많은 개들이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더 많은 개들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았다. 소영은 보호소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감독했다. 그녀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감독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호소의 전반적인 미션과 비전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 일을 사랑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부름을 찾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태어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김 할머니와 희망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희망 보호소는 곧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동물 복지의 모델이 되었다. 그것은 지역사회 참여의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기회의 모델이 되었다. 다른 도시들과 마을들이 그들 자신의 희망보호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같은 원칙과 가치를 따랐다. 그들은 같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퍼뜨렸다. 그것은 마치 희망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여성과 한 마리의 개로부터 시작되었다. 김 할머니와 희망은 새 보호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개들을 방문했다. 그들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들은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렸다. 김 할머니는 종종 방문객 센터에 앉아 아이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 작은 친절한 행동이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가르쳤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 마리의 버려진 개가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의 힘에 대해 가르쳤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희망을 보고 만지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에서 그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김 할머니는 아이들이 희망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것이었다. 그들은 동물들을 계속 돌볼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차이를 만들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희망보호소는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들은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소유권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그들은 동물 복지에 대한 강의를 열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은 지식과 인식을 퍼뜨리고 싶었다. 그들은 공감과 이해를 퍼뜨리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희망을 퍼뜨리고 싶었다. 박 여사와 수지도 보호소에 깊이 관여했다. 박 여사는 이사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녀는 보호소의 거버넌스와 전략적 방향을 감독했다. 그녀는 모든 법적 및 재정적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호소가 그것의 미션과 비전에 충실하도록 했다. 수지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개들과 연결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녀는 개들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바꾸었는지 알았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그녀에게 목적과 기쁨을 주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같은 혜택을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이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개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그들은 개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자신감과 독립성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과 성취감을 경험했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의 변화에 놀랐다. 그들은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참여적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이들이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협력하고 더 잘 배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개들이 아이들의 삶에 가져온 기쁨과 목적을 보았다. 수지는 또한 기적과 함께 학교와 병원을 방문하는 치료팀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아픈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이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퍼뜨렸다. 수지는 이 일을 사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차이를 만드는 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사랑했다. 최 씨도 보호소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이사회의 재무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보호소의 재정을 감독했다. 그는 기금 모금 캠페인을 조직했다. 그리고 그는 보호소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했다. 그는 그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방문객들과 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사랑했다. 그는 그가 한때 어떻게 희망과 그녀의 강아지들을 해치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결국 그의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강력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변화와 구속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다. 몇 년이 지나고 김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 보호소에 올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렸다. 희망도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더 많이 잤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김 할머니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여전히 보호소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들은 함께 나이가 들었다.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그들은 그들이 함께 이룬 모든 것에 만족했다. 그들은 그들이 함께 만든 모든 차이에 만족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함께 퍼뜨린 모든 희망에 만족했다. 김 할머니는 종종 그녀의 정원에 앉아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떠난 후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었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그녀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는 희망이 어떻게 그녀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기억했다.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었다.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지역 사회를 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김 할머니는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녀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차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삶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녀는 희망을 퍼뜨렸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었다. 희망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다. 그녀도 지쳤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녀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김 할머니의 삶을 바꾸었다. 그녀는 지역 사회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개들과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었다. 어느 조용한 봄날, 김 할머니는 그녀의 정원에서 희망과 함께 앉아 있었다. 꽃들이 피고 있었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날이었다. 우리가 함께 좋은 삶을 살았지, 내 소중한 친구야. 김 할머니는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많은 것을 이루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많은 희망을 퍼뜨렸어. 희망은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사랑의 빛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항상 알았다. 그들은 함께 조용히 앉아 그들의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들이 함께 만든 모든 추억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만족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김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희망은 그녀 곁에 있었다.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들은 함께 갔다. 손과 발, 마음과 마음이 함께. 그것은 그들에게 적합했다. 그들은 항상 함께였다.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속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서로를 완성했다. 김 할머니와 희망의 이별은 전체 지역 사회에 깊은 슬픔을 가져왔다. 그들은 모두 사랑받았다. 그들은 모두 존중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들이 시작한 모든 것에 대해 기억될 것이었다. 장례식은 간단했지만 감동적이었다. 그것은 김 할머니의 정원에서 열렸다. 그녀가 희망을 처음 만난 곳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했다.